네, 정치천재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라니까 지난주에는 느낌이 없었는데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좋으신가요? 엄청 좋죠. 예. 그러니까 당원이 된 게 이렇게 감개무량한 사람만이 진정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쫓겨나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당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예? 당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니, 만들었다는 말은 누가 못해요. 자, 오늘은 토론 뒤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인터뷰가 이어지니까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본격적인 토론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이 후보의 눈물의 호소가 있었고요. 또 송영길 대표의 수위신한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또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도 뒤따랐습니다. 지지율 정체에 따른 어떤 절박함으로 읽히는데 봉도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지율 저조에 따른 절박함,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한 15일 정도, 2주 정도를 보게 되면 실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슈도 몰고 다녔고 상당히 잘했죠. 그런데 이제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또 지지율 안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 일정 정도 머무르다 좀 꺼지는 경향이 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정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하는 모습. 이제 이게 현재 상황을 좀 정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과 쇄신의 카드를 던지면서 정말 지지율이 한번 요동치는 국면이 올 때 잽이 아닌 강력한 스트레이트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했어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지역은 후보 공천을 안 하겠다. 예. 진정성이 와닿질 않아요. 만약에 작년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그거는 완벽하게 민주당 당시 현역 시장들이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 선거를 후보 공천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진정성을 느꼈겠죠. 많은 국민들께서. 근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선거가 코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와서 하겠다. 이거는 그렇게 쇼다. 또 대선 급하니까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무공천하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지역의 일부를 이용해서 단일화나 아니면 선거연대의 지렛대로 활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파기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동연 후보가 외롭게 뛰고 있잖아요. 예. 지지율이 높진 않아요. 그런데 일종의 민주당하고 김동연 후보가 만든 새로운 물결인가요? 거기하고 선거연대 형태로 김동연 후보가 서울 종로에 출마를 하고 민주당이 과거 선거연대 형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대상이 국민의 당이나 정의당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성에서?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의당뿐만 아니라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 거기까지 네. 다 포함해서 아마 허경영 후보를 빼놓고는 다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송영길 대표가 뭐 그런 수까지 봤을 거라고는 뭐 지금 이제 상상인 거고요. 어차피 민주당은 공천을 안 하기로 했고 그렇다면 그냥 썩힐 수는 없잖아요. 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라도 해야지. 네. 근데 그런 수가 유권자들에게 좀 들킨다면 진정성을 좀 의심받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미리 그래서 김을 좀 예. 빼놓는 그래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둘이 참 잘 노시네. 예. 지금 판세도 그렇고요. 한 37, 8%, 35에서 40% 정도는 거의 안 움직이는 고정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론 정권 교체 55%라고 하는데 이 55%의 칼날은 틀립니다. 뭐냐면 40%쯤은 완전 빨간색이에요. 즉 국민의힘 경향성이고 나머지 15%는 보라색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성하는 모습, 쇄신하는 모습,
자기 것을 내려놓는 모습 이런 거에 더 감흥한다라고 하는 선거 결과가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상호 대표도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불출마 선언하려고 준비하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아니 지금 그 용태 대상이 16대 총선과 17대 총선을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온 586 세대예요. 그래서 네. 따져보니까 586이 아니고 네. 686이더라고요. 아니, 이분은. 그- 686이구나. 네. 그 대상이 아니야. 벌써 하셨어야 되네. 586의 중진 의원들이 연달아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 또 그 외에 다른 혁신안까지 내놓으면 조금씩 바뀔 수 있죠. 예. 진짜 쟤네 바뀔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국민의힘도 뭔가 대응 카드를 내놔야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제 40여일 남았는데 정말로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이슈는 다 묻히는 거예요, 그냥. 단일화 국면은 끝났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잘 보셔야 돼요. 25%에서 지금 45%면 20%가 낙폭이 있는 거거든요. 예. 낙폭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빠졌고 안철수한테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실수를 하네? 그러니까 또 금방 온 게 이게 10%가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10% 안쪽에서 머무르고 이재명 후보는 35%에서 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허덕이는 상황.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20년을 준다 그래도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를 이제 상수를 보고 있었던 건 지난주까지 유효했고 단일화는 더 이상 없다. 지금 국민의힘 당 내나 캠프 내에서 단일화 없이도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그분에 거기는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장 그랬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여론조사 그 지지율을 조금 달리 분석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지지율이 60%를 못 넘어요. 거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3월 9일 투표에서도 호남에서 그러면 득표가 여론조사 지지율 이상을 못 얻을 거냐?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지금 20대, 특히 20대 남자들에게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2대 남들이 3월 9일 날 실제로 투표를 많이 할 거냐? 네. 다른 세대만큼 아니면 다른 세대를 뛰어넘을 만큼의 투표율이 나올 거냐? 그거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 이대남들이 들으면 아니, 지지율 떨어져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실제로 나오는 투표율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론조사상의 함정이 있을 것이다. 예, 이거 대선이잖아요. 네. 반드시 이겨야 되고 더 이길 확률이 높은 쪽으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단일화라는 이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예. 지금 안철수 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만약 단일화 한다고 하면 정권 교체를 위해 누가 더 적임자입니까? 이거요. 어떤 수를 갖다 들이대도 그렇게 단일화하면 집니다. 그럼 정권 교체 심리 55%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정권 교체 하는 거야? 그러면 굳이 우리가 윤석열 보니까 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인은 뭐 무속에 목을 메고 있고 굳이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돼? 이 심리를 건드려 놓으면요. 안철수한테 이겨요. 이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프로필을 등록했고요. 또 어머니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불법 수고 항소심이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팬클럽 회원도 좀 늘어난다고 하고요. 웅신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은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좀 등판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식적인 어떤 활동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한 표 둡니다. 왜냐하면요. 김건희 씨와 관계 있거나 김건희 씨가 자주 찾았다라고 하는 무속인들 이런 분들이 김건희 씨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보를 받고 제가 추적하는 것도 있고요. 예.
이미 이제 국민대에서 학력 경력 허위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예. 지금 본인이 허위 그 학력 경력을 쓴 게 18건인데 결혼 이후에 그게 11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거기에 제출한 서류들이 나오거나 또 무속과 관련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휘발성이 높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리스크가 너무 크고 앞으로 나올 리스크가 또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동참해 달라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허언이었음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후보만 안 한다라고 딴 사람은 여전히 네거티브를 계속 하는 게 확실해 보이고. 저는 정치인 그리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아니 저도 정치인- 말 좀 해요. 그렇게 정치인 오래 해놓고. 정봉주로 허위 경력을 허위 경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홍길동입니까? 아니 그러면 네거티브는 계속 되는 거죠. 아니죠. 그게 중단되는 게 그럼 아니고. 허위를 허위라고 아니고 그냥 페이크라고 해야 됩니까 영어로? 근데 지금 이제 봉도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다 보도가 된 내용들이고 사실 교육부도 이제 김건희 씨 이력 일부가 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MBC에서 이제 그 7시간 녹취된 방송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토막토막 예, 예.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보기엔 살라미 전법으로 바꿨습니다만 이게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무슨 그 녹취 파일이 사골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오래 울고 먹냐. 오히려 또 이게 반감을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라메에서 사골로 갔네요. 뭐 두 개 다 지금 이제 해당되겠죠. 앞으로 더 나올 게 많다고는 하지만 이제 특히 무속 관련해서는 약간 대중의 피로도가 쌓인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밈 현상으로 가게 되면 선거나 표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무속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최순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꽤 깊게 파고드는 이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행지수는 뭘 보냐면 빅데이터를 보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 사람들이 강하게 반응했냐라고 보는 건데 학력 허위 때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연초 그 윤석열 지지가 빨리 때 반영이 됐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그때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유사한 사건이 나오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무속 쪽 발언 있고 일요일 날 스테이트 있고 월요일 날 세계일보 있었고 이럴 때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 윤석열 반응의 2배 이상을 보여요. 실제로 무속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뭐 이제 끝난 이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진영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서 그건 좀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 두 후보의 설 계획과 뭐 소원이 있으면 대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능한 경제 지도자라고 하는 행보로 일정 정도 이제 마무리를 졌고요. 이른바 이제 핵폭탄급 전략이 시작됩니다. 개봉박두. 그 설 때 준비를 할 것이다. 설 때는요. 예. 설 때는 조금 그 소프트하게 가다가 이제 설 끝나자마자 예. 국민의힘이 혼비백산할 수 있는 전략이 2월 12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설 때 계획 어떤 게 있나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증시도 연일 폭락을 계속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어서 지금 세계 증시 자체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 비전에 관련한 큰 그림을 예. 설 지나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급하게 좀 먹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자, 장기 집권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알고리즘에서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를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최근 거대 양당의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신 분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그 청년 공약 정책을 이제 노래 음원으로 발표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됐는지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못 됩니다. 노래방도 잘 못 갑니다. 예, 예. 근데 저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예. 그러냐면 정책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정작 내용은 지루해서 잘 보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정책이라는 게 우리 삶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책을 잘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노래로 만들면 그리고 특히 굉장히 인기 있는 노래가 정책을 담고 있다면 네. 정책을 훨씬 더 잘 알릴 수 있겠다. 제가 그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예, 참여하게 됐습니다. 직접 작사도 하셨어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정책은 제가 직접 다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사할 때는 제가 손을 거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메인으로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피처링 하셨죠. 피처링이니까 예, 예. 옆에서 같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챙겨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지지율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 그 양강 후보들을 굉장히 긴장시켰는데요. 그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뭐 네거티브 하면은 저 지지율 꺼지고 포지티브 하면 지지율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예.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향후 수십 년간 운명을 좌우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과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서로 계속 뭐 네거티브에다가 녹취록, 그것도 뭐 짧은 녹취록이 아니고 7시간, 8시간짜리 다 듣지도 못하는 녹취록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그것에 실망한 분들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많이 올라갔던 지지율이 사실 최근에 조금 빠지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데 이런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연말부터 해서 급속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숫자를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예. 단지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노래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로 제대로 정책을 잘 알리는 것들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지지율이 이제 꺾였다고 보시지는 않으신 거고 언제든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뭐 아직 추이라는 건 1, 2주 더 지켜보면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가장 좀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것이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여야 구도가 1대1로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할 때 제가 야당 후보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일 때 그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기존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 분들까지도 저를 지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차이가 사실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야권 그 단일 후보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대결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정권 교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여론조사에서 객관적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는 좀 그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것은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이 아니라 면접원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확실히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데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갖는 이제 본인만의 장점의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만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벌어보고 직원들에게 월급 줘본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은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를 낭비하기보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또 두 번째로 보면 20년 주기설 혹시 아십니까?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20년 먹거리를 만들면 20년 정도 그 네, 효과가 네. 유지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예, 예. 세우셨을 때 그걸로 우리가 80년, 90년,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네네. 깔았을 때 그때 그걸로 해서 우리가 2000년, 2010년,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대통령은 다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년 먹거리를 장만해야 되는데 그건 과학기술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예. 그러면은 저밖에는 사실은 없는 그렇죠. 셈이죠. 객관적으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후보는 이제 안철수 본인이니까요. 예.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의사 출신 아닙니까? 예. 아마 다음 대통령의 가장 첫 임무가 코로나19에 완전 퇴치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저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음. 그런 뜻입니다. 예. 당선이 되시면 국민통합 내각을 이제 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후보님이 그리는 그런 국민통합 내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인재 등용 방식을 보면 먼저 누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재풀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 예. 중에서 우리 편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만난 사람만, 그리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하니까 이렇게 좁은 인재풀에서 찾으니까 결국은 저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지금까지의 폐해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예. 그래서 전체 인재풀에서 찾겠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말인 것도 같고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분과 일을 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잖아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조직 관리를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직업이 다섯 번째입니다. 네네. 의사, IT 전문가, 그리고 경영자, 교수를 거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있지 않으세요? 하나 더 뭐죠? 마라토너. 마라토너. 아이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에 걸쳐서 전부 다 저는 조직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을 뽑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면접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예. 어떻게 자기가 알던 사람 중에서 사람을 뽑습니까? 그러니까 안랩 같은 경우도 1200명 중에 처음부터 저와 알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 그렇게 면접 봐서 뽑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도 제대로 잘 일이 됐으니까 뭐 저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고요.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국무위원과 장관급 인사를 연합정치정당에서 추천받겠다고 했는데요.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연합정치정당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연합 정치라는 거는 뭐냐면 마치 유럽의 연정 같은 겁니다. 유럽의 연정이라고 하면 전혀 정책이 다른 두 정당이 서로 힘을 합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냥 힘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부 정책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하면서 계약서를 만듭니다. 제가 한번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뭐 책 한 권 정도 두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합의가 있다면 예. 그러면 거기서 추천받은 사람을 그냥 쓸 겁니다.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추천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연합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한 정당의 이념이 모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안보에 대해서는 그 보수적인 정당의 그 방법이 맞을 경우가 있고요. 예. 또 반면에 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보 정당의 스탠스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중도 실용 정당이라고 제가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색깔이 다른 정책들을 상황에 맞게 이렇게 채용하려면 그건 굉장히 힘들고 네.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용 중도 정치야말로 그냥 이념에 따라서 편하게 정치하지 않고 문제 해결과 세상을 바꾸는 일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그 최선의 방법을 찾는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계약을 맺게 되는 정당은 하나 내지는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들어가기는 힘들겠네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거대 양당 두 후보 중에 어느 한 분이 당선이 됐을 때 과연 반대편이 승복하겠는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난 5년과 같이 이렇게 쪼개져서 계속 싸우기만 할 테고요. 예.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아직 범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이 진실을 모른 채로 투표장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당선된 대통령이 재임 중에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면책 특권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나라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네. 누가 믿겠습니까? 또 반대로 낙선자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감옥 가겠죠. 예. 그러면 굉장히 감정적이 돼서 완전히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네. 겁니다. 분열이 심해질 것이다. 네, 예. 그래서도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분열이 심해진 지금의 시대 정신을 봐서도 안 후보님께서 적합한 후보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님들의 이제 여러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싸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공약이 많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이제 현실이거든요. 안 후보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 이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다.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숫자로 555 성장 전략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세계 1위의 그 초격차 과학 기술을 5개를 확보하면 네. 그러면 삼성전자급의 회사 5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세계 5대 경제 강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나라와 어깨를 견줄 수 있다 이런 네.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30년째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1위와 2위가 격차가 작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추월당할 수 있지만 1위와 2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네. 초격차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과학기술 초격차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분야, 예. 그리고 2차 전지 분야, 그렇죠. 예. 그리고 원전, 원전. 예. 수소 산업, 그리고 바이오, 예. 그리고 또한 과학기술은 아닙니다만 컨텐츠 산업 이런 쪽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봅니다. 계속해서 단일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이제 질문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요. 단일화 가능성은 0%지만 안일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일화라는 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만든 말이군요. 사실은 제가 인터넷 라이브 예. 방송을 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시청자분이 안일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 이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유일한 네. 방법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이제 여러 언론에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 이준석 대표가 뭐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단일화가 가능하겠냐 그런 말씀은 언론에서 하셨어요. 안 대표님께서. 좀 바꿔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지 않으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예. 저는 당 전체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단일화는 아직 이제 생각이 없으시다고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정권 교체를 이룰 가장 큰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데가는 제1야당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이 가장 고민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이 이렇게 큰데 그러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단일화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거는 제 선택이 아닙니다. 예. 그럼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단일화를 바란다면 단일화에 응할 생각도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대선과 함께 5곳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 공모 중입니다. 예. 그래서 후보들을 낼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후보님께서 뜻이 아무리 좀 확고하다 해도 국민의당 의원들뿐 아니라 어떤 당내 당원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이분들께서 계속 단일화를 요구한다면 이분들을 좀 설득할 보관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이 거의 저희들은 비슷합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정권 교체 중요하죠, 사실. 근데 정권 교체 그 이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권 교체를 일단 했는데 바뀌는 게 없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신적폐가 돼버리면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적폐 교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그 이후에는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해질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이후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당 모든 구성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두 후보가 하려 했던 TV 양자토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떻게 토론을 좀 준비하실 건지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죠. 지금 법으로 정해진 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후보가 4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거대 양당의 기득권 양당의 후보 둘만 이렇게 명절 때 토론을 하겠다는 거는 화면을 보는 사람들이 그 2사람만 보게 되고 2사람 중에 1사람만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담합 정치, 구태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려서 이제 그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마지막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말고 또 다른 역병이 또 올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거든요. 네.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바로 신종플루가 왔거든요.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오고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다음 대통령 때 또 옵니다. 5년 간격으로 또는 그게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았잖아요. 이 우리의 그 방역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지킨다는 것을.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빨리 코로나19를 끝냄과 동시에 우리나라 방역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빨리 백신 주권 국가가 돼서 다음에 이런 감염병이 번질 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도 다음 대통령의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취미가 마라톤이신데 대선도 마라톤과 같은 거잖아요. 페이스 조절 잘 하시면서 끝까지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쳐 쓰러져도 달려가리라.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